네, 오늘 19대 총선 선거 무효소송을 하시고 세 번째 변론기를 갔다 왔는데요. 그 선거 무효소송의 쟁점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19대 선거 무효소송 원고 이정호입니다. 19대 총선 쟁점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직선거법상에 쓸 수 있는 전자개표기를 쓰고, 둘째, 전자개표기를 사용함으로써 개표 참관이 부정하게 해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했고, 세 번째, 이렇게 지속적으로 불법 전자개표를 쓰다 보니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법을 계속 개혁을 했는데, 그게 명백하게 헌법 13조 2항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위배해서 위헌 내란 범죄가 됐다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 공직선거법 178조 2항에는 그 개표 상황표에 서명과 날인을 동시에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수 38 밀양시장 선거 소송일 때 이게 잘못되었다, 선거 무효다고 주장하니 그 공직선거법 178조 2항을 고칩니다. 서명을 하거나 날인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사기 판결을 내리고 넘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재심 신청에 여러 가지 조항이 있었는데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결 볼 의미로 넘어갔고요. 그 다음 제19대 총선에서 대법원에 왔는데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쟁점사항이 서명점 날인이 아니고 이제 개표 참관 부적정과 공직선거법상의 전자개표 쓸 수 없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위헌 내란 부분은 이제 물고 늘어졌는데 대체로 이런 겁니다. 제가 선거소송을 올해 이제 9년째 하고 있거든요. 9년째 하니까 중앙선관위에서 자기들이 잘못을 계속 지적하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선거법을 지속적으로 개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법을 개혁을 하고 자기들 행정행위 하는 게 순서가 뒤바뀐 거죠. 전자개표기는 2003년 3월 13일 날 주문을 해서 제작을 하고, 공직선거법 178조 2항을 개정한 거는 2014년 1월 17일 날 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개표기는 작년에 주문을 하고 선거법 올해 개정해서 쓰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헌법 13조 제2항의 소급입법 금지원칙 위배입니다. 법률이 있고 행위를 해야지,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행위를 하고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소급입법 금지원칙이거든요. 명백한 위헌 내란 범죄가 일어났는데 형법 91조에 보면 누구든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행위를 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국헌 문란의 이제 헌법을 문란하게 했다는 거죠. 국헌 문란의 죄를 가지고 행정행위를 하면 형법 87조의 내란에 속합니다. 내란은 굳이 뭐 도끼를 들고 창을 들고 죽창을 들고 폭동을 일으킨 게 아니라 어떠한 행위를 액팅하거나 그 다음에 모의를 하거나 실행을 하면 다 내란에 들어가거든요. 형법 87조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19대 총선 선거 무효 소송 밀양 국회의원 조혜진 임기가 4월 30일 끝났습니다. 금년 4월 30일 끝났는데 임기가 완전히 끝나고 나서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면서 오늘 뭐 재판 결과가 엉망진창이 됐지만 그렇게 재판관들이 엉터리 재판을 하는 걸 볼 때 대한민국 사법부가 문제가 많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르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보니까 녹취 파일을 받았는데 그게 전혀 내용이 없다라고 하던데 그게 가장 중요해 보이던데요. 그 내용은 무엇이었어요? 2012년 11월 15일 선거 19대 선거 밀양선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이 예공판이 이제 변론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쟁점 사항들을 이제 논의하고 뭐 논쟁이 되어가지고 변론 종결을 갑자기 중지시켰는데 뭐 재판부가 불리하니까 갑자기 중지시켰는데 그 당시 녹음 파일 달라니까 안 줬습니다. 그러고 보름 뒤에 녹취록 받아와서 녹음 파일 달라니까 안 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오가지고 달라 그러니까 주긴 줬는데 싹 다 지워지고 공판이 한 30분 진행된 것 그때 17분 30초짜리 녹음 파일 줬는데 말소리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싹 다 지워지고. 그런 엉터리 녹음 파일을 줬는데, 제 생각에 그 11월 15일 날 쟁점사항이 빠져있거든요. 쟁점사항이 어떤 거냐 하면은,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만들 때 공직선거법 278조에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고,
국회에다 보고, 그 회계 보고라든지 다 278조 하고 나서는 지금 현재는 뭘 하냐면 178조 상해에서 만들었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피고 측 변호사 보고로 이 자료가 중앙선관위 자료인데, 공문인데, 중앙선관위 공문에 이렇게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가져오라. 178조 상해에서 만들었었다는 자료를 가져오라니까 피고 변호사 박재훈이가 지금은 안 가지고 있는데 미랑 가서 가져오겠다 하니 그 당시 중앙선거관리, 지금 아니죠. 이제 요 앞전에 중앙선거관리원장 이인복이 재판 들어와서 갑자기 재판을 중지시키고 변론, 그날 다음에 변론기를 잡겠다 하고 넘어갔는데 그 부분이 속기록에 쏙 빠져 있습니다. 녹음 파일을 안 주고 속기록을 조작했다는 거죠. 그날 공판 과정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다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인복이 갑자기 재판 중지시킨 사연이 피고 변호사 박재훈이 잘못 답변을 해서 큰일 났거든. 자기들은 그런 관련 자료가 없단 말입니다. 공문이 생산한 적도 없고. 그런데 갖다 주겠다 해서 그럼 좋다 가져오너라 했는데 이인복이 재판을 중지시키고 그 다음에 녹음 파일을 안 주고 속기록만 쏙 빼고 준 거죠. 속기록 조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 공판 들어가서 왜 속기록 녹음 파일 안 주느냐, 오늘 녹음해라 달라 그러니까 오늘 또 역시 녹음 파일 안 준다고 못 받아봤습니다. 뭐든지 다 각하를 하던데요. 예, 재판 들어가기 전에 녹음 녹취 속기록 작성해달라. 그 다음에 성명 신청도 했고 피고인 신문, 그 다음에 피고인 변호사 신문, 그 다음에 문서 송부 촉탁 신청 7가지를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다 기각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서 임기가 끝났는데 일주일 전에 저한테 통보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다급해서 일단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는데 기피 신청까지 다 거부되고 뭐든지 다 기각 처리하고 나서 공판을 쏟게 해서 변론을 하는 중에 갑자기 변론 종결선 나오고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좀 어이없었는데 지금 사법부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오늘 재판을 보고 앞에 모든 사건이 다 각하 하면서 다 기각을 하는 걸 보면서 더 한 번 느꼈는데 지금 양승태, 김기춘 이런 황교안 이런 사법 마피아들이 문제가 많은 걸로 드러났잖아요. 오늘도 양승태를 청와대에서 사찰을 했다는 등 같이 김기춘하고 선후배 이런 사이면서도 이렇게 사찰을 하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법에 근본적으로 어떻게 문제점을 느끼시나요? 대한민국 사법부 친일파들의 어떤 소굴이라는 걸 다 드러나 있는 사실이고 다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이 개혁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개혁이 어려운 부분 참 많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중앙선관위 마피아 속에 사법부 부분, 국회 부분, 그 다음 검찰 부분, 정치 부분, 자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마피아를 형성하고 자기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모여서 회합을 갖고 어떤 결론을 도출한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마 위헌 내란 범죄를 지속해 이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체적으로 이영훈이 대법원장이 2003 수 26 판결문 할 때 피고 측 중앙선관위 변호사입니다. 자기 후배 고현철이가 재판장이었는데 재판장한테 어떤 압력을 가하고 사기 판결을 이끌어내서 전자개표기를 기계라고 판시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공적으로 노무현 시절에 대법원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하는 사람 몇 명을 보면 전부 다 불법 선거에 재판에 관여를 하거나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다 대법원장을 합니다. 그 앞에 보면은 양승태도 내나 2004년입니까? 총선에 지속적 영향을 미쳐서 대법원장을 하게 되고 그 앞에 대법원장도 다 똑같은 위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민중들의 관심은 실질적으로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방향으로 관심이 모아져 있습니다만 쟁점상을 잘 못 잡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최순실, 박근혜의 비리가 쟁점으로 떠올라서 전부 다 우르르 몰려가 있지만 사실은 박근혜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가장 밑바탕이 2002년 12월 19일 날 박근혜를 불법 당선시켰던, 그러니까 하루 전인 2012년 12월 18일 날 중앙선관위에서 엑셀로 된 모든 조작된 자료를 만들어 놓고 19일 날 국민들이 투표하자 그 자료를 방송국에 배포해서 박근혜 당선 선언을 했던 그 행위거든요. 거기서부터 틀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셔야 되고, 이제 쟁점 사항을 최순실, 박근혜보다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불법 선거에 대해서, 박근혜가 불법 당선되어서 대통령이 아닌 자가 대통령 행세를 하면서 국가를 농단했던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촛불 시민들한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2013수 18, 제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에 관심을 좀 기울여주세요. 이 소송이 정상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면은 최순실, 박근혜뿐만 아니고 이때까지 선거 부정으로서 국가의 부를 도둑질했던 모든 부분이 다 드러나서 세상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피를 흘리지 않고 무혈혁명으로서 이 세상을 바로잡고 시민의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박근혜 선거 무효소송 2013수 18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입니다. 이쪽으로 좀 힘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9대 총선 선거 무효소송을 하시고 세 번째 변론기를 갔다 왔는데요. 그 선거 무효소송의 쟁점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19대 선거 무효소송 원고 이정우입니다. 19대 총선 쟁점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직선거법상에 쓸 수 없는 전자개표를 쓰고, 둘째, 전자개표를 사용함으로써 개표 참관이 부정하게 해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했고, 세 번째, 이렇게 지속적으로 불법 전자개표를 쓰다 보니 자기들 정당이 곧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결 볼 의미로 넘어갔고요. 그 다음 제19대 총선에서 대법원에 왔는데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쟁점 사항이 서명점 날인이 아니고 이제 개표 참관 부적정과 공직선거법상의 전자개표 쓸 수 없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위헌 내란 부분은 이제 물고 늘어졌는데 대체로 이런 겁니다. 제가 선거소송을 올해 이제 9년째 하고 있거든요. 9년째 하니까 중앙선관위에서 자기들이 잘못을 계속 지적하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선거법을 지속적으로 개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법을 개혁을 하고 자기들 행정행위하는 게 행위를 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국헌 문란에 이제 헌법을 문란하겠다는 거죠. 국헌 문란의 죄를 가지고 행정행위를 하면 형법 87조의 내란에 속합니다. 내란은 굳이 뭐 도끼를 들고 창을 들고 죽창을 들고 폭동을 일으킨 게 아니라 어떠한 행위를 액팅하거나 그 다음에 모의를 하거나 실행을 하면 다 내란이 들어가거든요. 형법 87조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19대 총선 선거 무효소송 밀양 국회의원 조혜진 임기가 4월 30일 끝났습니다. 금년 4월 30일 끝났는데 임기가 완전히 끝나고 나서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면서 오늘 재판 결과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법을 계속 개혁을 했는데 그게 명백하게 헌법 13조 2항 소고입법 금지 원칙을 위배해서 위헌 내란 범죄가 됐다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 공직선거법 178조 2항에는 그 개표 상황표에 서명과 날인을 동시에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수 38 밀양시장 선거 소송일 때 이게 잘못되었다, 선거 무효다고 주장하니 그 공직선거법 178조 2항을 고칩니다. 서명을 하거나 날인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사기 판결을 내리고 넘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재심 신청에 여러 가지 조항이 있었는데 순서가 뒤바뀐 거죠. 전자개표기는 2003년 3월 13일 날 주문을 해서 제작을 하고 공직선거법 178조 2항을 개정한 거는 2014년 1월 17일 날 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개표기는 작년에 주문을 하고 선거법 올해 개정해서 쓰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헌법 13조 제2항의 소고비법 금지원칙 위배입니다. 법률이 있고 행위를 해야지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행위를 하고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소고비법 금지원칙이거든요. 명백한 위헌 내란 범죄가 일어났는데
헌법 91조에 보면 누구든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